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튜브를 해 말어? 여러분들이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1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창피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은 내가 유튜브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자 10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숫자를 확률화 한다면 내가 강남역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구독자를 만날 확률은 단 1명 정도? 내 부모, 동생, 누나, 친구들이 내 유튜브를 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니든 스타트업을 다니든 모든 회사는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유튜브에다가 성실하게 영상들을 올린다면은 회사에게 나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드로우 앤드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SNS를 하는 것은 온라인 세상 몇만 개의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영상화함으로써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마트스토어를 해보셨나요? 스마트스토어의 가장 큰 핵심은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을 고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영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카메라 마사지입니다. 내 머리, 얼굴, 몸 이런 걸 계속 찍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외적인 부분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꾸며야 내가 더 관심 있어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 같은 걸 하면서 내 피부 상태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비호감에서 호감형으로 바뀌는 말투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녹음한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비호감인 목소리였나?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듣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선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호감형으로 들리는지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세상이 흥미로워집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엔 세상에 대한 흥미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왜 봐야 되지?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시간 아깝다. 그래서인지 세상살이의 호호 불호가 너무 확실했었던 것 같고 재미없던 것들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많은 것들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영화가 나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곱 번째, 메모하는 습관이 생긴다입니다. 저는 요새 특이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야 잠깐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을 막 꺼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핸드폰에다 막 적기 시작하는 거죠. 막 되게 좋은 아이디어는 뜬금없는 타이밍이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바로 아하 모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사랑받는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체 생활합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거를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불편해.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안 만날 사람이고 오늘만 만날 사람이야. 그러면 굳이 내가 시간과 감정을 써가면서 이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좋아요와 싫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라는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9번째 이유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유튜브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0명이 정말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장에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명이면 작은 운동장 하나 정도는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구독은 눌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까지 합한다면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째는 바로 리더십을 키우는 설득 능력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중요도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지루해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능력이 조금은 올라간 것 같아요. 11번째,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근마켓에다가 물건을 올려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요. 또 구직 활동할 때 다른 사람보다 연봉을 높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 기술이죠.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나의 타겟층에게 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케팅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12번째는 생산자의 시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광고, 유튜브 영상, TV에 나온 예능 프로그램,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소비자의 시야에서만 보잖아요. 저는 이런 영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런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마지막 13번째, 미의 영역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상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곽튜브 같은 여행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 한입 님처럼 정보 전달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정보를 보기 쉽고 편하게 만들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르를 불문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유튜브를 하기 너무 잘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생게임이었습니다.